자, 3단원 열의 이동 그리고 비열과 열 팽창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부분들은 배우게 됐었어. 5학년 때 보면 온도와 열의 이동, 단열에 대해서 배웠었어. 시원이 기억나? 배웠어.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비열, 열 팽창, 그 다음에 전도, 대류, 복사 뭐 그런 내용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또 물리 파트에서 또 요 내용을 반복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알다시피 초등, 중등, 고등 가면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좀 깊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체의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를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체에서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 그리고 전도야, 전도.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거, 이거 우리 단열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열. 다음 액체와 기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밀려 내려오며 열이 이동하는 현상. 액체, 기체, 대류네, 대류. 자,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온도, 전도, 단열, 대류.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우리가 오늘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중요의 단원 핵심 용어 나와 있네.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 열평형.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애야. 두 물체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이렇게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할 거냐면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뭐 바로 설명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준비하면 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비열이야.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열팽창이라는 개념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물질이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질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부피가 증가를 할 거야. 이거를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의 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열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보니까 여기 온도, 입자운동, 열평형,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요 공부할 때 뭐 그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핵심 키워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놓고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도 알아둬야 되겠는데 말 그대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될 거야. 알겠니? 자, 먼저 온도와 입자 운동을 보게 될 건데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 자, 선생님이 지금 냉장고에 있던 물을 따라왔어. 냉장고에. 보통 냉장고 온도가 냉장실 같은 경우는 0도에서 한 4도 그 정도 온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냉동실 온도는 마이너스 20도 뭐 거기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금방 선생님 이걸 딱 만져보니까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 마시면 시원하지, 차갑지. 그냥 꺼내놓은 물이었다고 하면 미지근하겠지. 그냥 실온에 놔둔 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방 선생님이
차갑다라고 했어. 차갑다. 차갑다라는 뭐야? 물질의 뭐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뭐가 될까, 시원아? 온도를 얘기하는 거. 온도. 자, 그럼 온도 정의 한번 봅시다. 금방 물질이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 차갑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숫자로. 뭐 지금 따로 온도계가 옆방에 있구나. 몇 도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계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물질이 뜨겁다 혹은 차갑다 그러한 정도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자 개념이 뭐니? 입자 들어본 적 있어? 입자? 서진아, 입자라는 거 배운 적 있어? 알맹이 같은 거. 아, 맞아. 뭐를 구성하는 알맹이. 그렇지.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알맹이, 그걸 뭐라고 해? 입자라고 한다. 맞아, 맞는 얘기야.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를 입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기억을 해도. 그런데 어떠한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모든 물질은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입자의 운동, 즉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대.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물질들이 있었을 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입자라고 해서, 입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 그게 조금 움직이든지 많이 움직이든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든지 항상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럴 때 그런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냐, 아니면 조금 활발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온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 그런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도 온도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혹은 둔하다,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도시 섭씨 온도라고 하지. 맞아? 섭씨 온도 말고 또 뭐 있어? 지연아, 섭씨 온도 말고 또 뭐 있어? 저쪽 애들이 쓰는 화씨 온도도 있고, 그치? 화씨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많이 쓰는 절대 온도도 있고, K라고 하는,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섭씨 온도. 섭씨는 뭐야? 단위. 시리아, 세종시 날씨. 시리아, 세종시 날씨. 현재 하늘이 맑은 상태이며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영하 3도라고 얘기해주네? 영하 3도라고 얘기를 해. 지금 오늘이 세종시 날씨가 영하 3도라고 보면,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는 점, 그리고 물이 끓는 점 사이를 100등분한 거야. 그래서 물이 끓는 점의 온도 100도, 물이 어는 점의 온도 0도, 그거를 어떻게 100등분한 게 섭씨 온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또 내려가겠지. 오늘 마이너스 3도라고 하네. 자, 이렇게 온도라는 개념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그럼 이 온도를 측정 어떻게 할 거야? 온도계 이용을 해야 되겠지. 온도계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도 뭐 체온계 같은 거 있을 거야. 뭐 접촉식이 됐든 비접촉식이 됐든 그런 체온계가 있을 거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는 없지. 학교 같은데 입구에 있었어. 옛날에 코로나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접촉을 하면 코로나에 옮을 수 있으니까, 그 한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 있었어. 입구에 딱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열화상 카메라에 이렇게 잡혀. 그래서 체온이 높으면 집에 돌려보내고,
그게 통과가 돼야 열이 낮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열 화상 카메라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색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뭐 노란색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빨간색 뭐 그렇게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열 화상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그렇게 규모가 큰 학교나 무슨 단체에서 회사에서는 저 방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게 열화상 카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이 됐든 지우개가 됐든 칠판이 됐든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작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특별히 어떠한 어떠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얘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얘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입자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입자 모형은 그 입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모형으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이나 구슬의 형태로 입자 모형을 나타내게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구슬 혹은 공 그려놓고 얘네의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낮은 온도의 입자 같은 경우는 꼬리가 몇 개 달렸니? 여기 하나 달렸어.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보면 꼬리가 4개나 달렸네. 자, 이렇게 꼬리의 개수 차이로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게 된다. 즉, 꼬리가 많다, 높은 온도의 입자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여기 하나야? 꼬리가 낮은 온도의 입자야. 입자 운동이 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표시를 했어. 입자의 운동을. 자, 1번, 2번. 누가 더 활발한 입자 운동이야? 1번이 되겠지. 누구의 온도가 높을까? 1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둔하고 정도를 꼬리로 나타낼 건데,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고 낮으면 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됐니? 똑같은 내용 다시 할 거야. 온도와 입자 운동.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자. 지금 끓는 물이네. 끓는 물의 경우 물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어때? 활발하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에 입자가 있어. 그런데 얘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온도가 높아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맞니?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 온도가 높으니까 활발해.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차가운 물 같은 거, 지금 얼음물이네, 얼음물. 온도가 낮은 물체는 이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 둔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아까보다 온도가 높을 때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가깝다라는 거야.
피곤해? 시원이 피곤해? 피곤하진 않을 거 하품만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꼬리 표시를 안 하고 여기 보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됐고 여기는 어때? 조금 더 멀지.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만 보고도 이게 낮은 온도인지 높은 온도인지 알 수 있겠지. 표로 나타났네. 이건 그림으로, 이건 글로, 표로. 자, 온도가 낮은 물체 봅시다. 입자의 운동이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온도가 높은 물체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됐니? 아주 쉬운 개념이지.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에 가열을 하게 되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자, 가열을 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가열하지 않고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또 있어. 참고사항으로 어떠한 물체를 막 두드려 때려 그래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고 마찰을 해도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흔들어도 흔들어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나중에 한번 해봐. 미지근한 물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갖고 다니는 보온병 있지. 보온병에 넣고 온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넣고서 한 2시간 정도를 흔들어 봐. 2시간. 팔 아프겠지. 돌아가면서 해봐, 친구. 그러면 온도가 몇 도가 그냥 바로 올라가게 돼. 이렇게 흔들어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마찰이 돼도 혹은 때려도 그런 경우에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서 온도의 단위로 섭씨도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항상 정지해 있다? 아니지.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온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 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체라면 온도가 달라도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같다. 같은 종류의 물체? 온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는 달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해야 돼. 맞니? 그래서 OX, OXX. 같은 물질인데 물질에 따라 구성하는 입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 같은 물질.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돼, 얘들아. 같은 물질로. 왜? 같은 물질은 같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사이가 멀고 가깝고가 비교가 될 거지. 다른 물체로 이렇게 서로 입자 운동을 나타내기 조금 부적합하겠지. 그거 잘 기억을 해둬가면서 가와 나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한 것 보니까 여기 꼬리 몇 개 달렸어? 4개 달렸고 여기 꼬리 2개 달렸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거 누가 더 활발하겠어? 가가 더 활발하겠네. 그러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같은 물질이니까 더 활발하면 온도도 더 높겠다. 누가 더 높아? 가가 더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열평형 얘기를 했었지. 시원아 뭐야? 열평형이 쌤 보고 얘기해봐. 평형이 뭐야? 열평형이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물체를 서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뜨거운 애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 그게 열평형이야. 그 얘기 하려고 했었지, 시연아? 맞아? 자, 열평형 봅시다. 먼저 열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둬야 돼.
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 금방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애에서 입자 운동이 둔한 애로 뭐가?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위에처럼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어떻게 되겠어? 열을 잃으면 점점 둔해지겠지. 자, 여기 찬물의 경우에 보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 얘가 열을,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온도하고 열을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나는 게 온도라고 얘기를 했고, 열이라고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쓸 거야. 자, 체온계로 몸의 열을 쟀더니 40도씨로 측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써봅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야. 자, 열 재봐. 유진아, 가서 동생 열 좀 재봐. 라고 하면 뭐 하겠어? 집에서는 이렇게 갖다가 재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럼 37도야, 정상이야. 38도에 좀 열이 있네. 33도야. 이거 왜 그래? 고장났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러한 용어들이 있을 거야. 체온계로 몸의 열을 측정했더니 38도씨였다, 40도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용어들로 봤었을 땐 이거는 틀린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열을 쟀더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해? 몸의 온도를 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안 쓰지.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냥 열을 쟀더니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알겠니? 근데 그거 막 일일이 따져가면서 할 수 있겠지. 그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광합성 얘기도 했었고, 그치? 단세포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쟤는 뭐야? 과학자야? 뭐 그런 걸 다 따지고 그래? 라고 할 수는 있어. 자, 열평형 봅시다.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평형이니까 결국에는 같아지는 거야. 뭐가 같아지냐고 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할 거야. 접촉을 할 거야. 이렇게 온도가 다른 애 서로 접촉을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자, 얘가 뜨거운 애고 얘는 차가운 애라고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할 겁니다. 열이 이동을 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전달이 될 거야. 그러면 높은 온도는 온도가 낮아질 거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서로 온도가 같아질 때를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QR코드로 탐구 영상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찍어봐봐. 그러면 그 탐구하는 내용 영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야. 그냥 설명만 하면 심심하니까 영상 보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온도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자, 이 탐구에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로 분석하고, 자, 그래프로 분석하고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야, 요게 그래프지. 그래프 좋아하니? 사진이? 그래프. 수학 좋아하니까 그래프 좋아하겠네. 시훈이는? 그래프 좋아해? 유진이는? 그래프 싫어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프만 나오면 딱 얼음이 돼. 오? 그래프네?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지.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여기에 그래프에는 보면 모든 정보가 나와 있어. 왼쪽에 세로축에는 온도. 20도, 40도, 60도. 이 온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오른쪽 보니까 시간이네. 시간? 그렇구나. 여기 0이고. 자, 그래프를 우리가 뭐 학교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야. 과학 시간에 뭐 탐구 활동이 되거나 수행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봐야 돼. x축에 y축에 뭐야? 항상 수치 적어놓고 요게 뭘 나타내는지 시간인지 온도인지 요거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작하는 부분 여기 뭐니? 0 적어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줘야만 감점되는 거. 이거 하나씩 빼면 감점이야. 그냥 우리는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적으면 그게 다 감점 사항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찬찬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지. 장황하게 막 글로 적혀져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보기 쉬울 텐데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고 어렵네 하고 이제 문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어렵지 않아. 찬찬히 잘 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과학에서도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얘기가 나오니까 시온이의 하품 횟수가 점점 늘고 있어. 자, 과정 봅시다. 첫 번째, 열량계에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다가 찬물 200ml를 집어 넣을 거야. 그리고 우리 금속컵에다가 뜨거운 물 100ml를 넣고 그 찬물이 담겨져 있는 열량계 가운데 부분에 집어 넣을 겁니다. 그 다음 열량계 뚜껑을 닫을 거야. 그리고 찬물과 뜨거운 물 위에 무선 온도 센서를 각각 꽂을 겁니다. 무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온도 변화가 되는 게 이제 뭘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찬물 안에 뜨거운 물 집어넣고 각각 온도 측정을 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자,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실행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볼 거야. 그리고 센서 분석 앱에 그려진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확인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 서로 섞어놓고 같이 접촉을 시켜놓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하고 온도 변화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주의할 건 온도 센서 끝부분이 열량계의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열량계에다가 꽂아놓게 되면 살짝 띄워놓으라는 거야.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띄워서 실험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금속컵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다라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한 70도 정도 됐네. 시간이 2분 지나면 얼마냐? 한 45도까지 내려왔고 46도. 그 다음에 4분이 되니까 한 38도 됐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컵 물속의 온도는 낮아지게 됐고 열량계 속 물 같은 경우에는 한 12도 정도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네. 맞니? 자, 그래프 보면 열량계 속의 물 온도가 시간이 2분, 4분, 6분, 8분, 10분 지나니까 점점 올라가고 금속컵 온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지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여기 시간이 14, 12, 14 되니까 어때? 서로 온도가 같아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4도? 15도? 16분? 16분 정도 됐을 때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 16분? 조금 애매한데 14, 16 요때 14도부터 16도 요때 되니까 금속컵 속 물의 온도와 열량계 속 물의 온도가 같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됐니? 뭐 이건 그냥 탐구 결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치? 왜? 그렇게 측정이 됐다는데 알겠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요거를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 열은 온도가 높은 물에서 온도가 낮은 물로 이동한다. 맞아? 왜냐면 여기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찬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다. 그게 뭐야? 높은 물에서 낮은 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열량계 속 물 속의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다? 활발해진다라는 거야. 활발해지고 자, 금속컵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지. 낮아지게 되니까 금속컵 속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겠지. 자, 그러다가 여기 16분이 됐었을 때 두 물이 온도가 어때? 같아졌어. 그러면 그게 열평형이라며. 온도가 같아진 상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열량계 속 물, 금속컵 속의 물,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게 된다. 온도가 같으니까 입자 운동이 어때? 둘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열량계 속 물은 열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얻는다. 금속컵 속 물의 온도는 낮아진다 였네. 금속컵 속 물에서 열량계 속 물로 열이 이동한다. 아,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물 입자의 운동이나 배치 바뀌지. 열량계 속 물은 점점 활발해질 거고 금속컵 속의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지게 될 거고. 그죠?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열량계 속 물과 금속컵 속의 물의 온도 변화는 달랐지? 온도 변화는 달랐어. 지금 여기 이만큼. 얘는 온도 변화가 이만큼이야. 아니, 좀 더 내려와야겠네. 여기까지. 얘는 온도 변화가 얼마큼? 이 정도 했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 자, 서술형 보면 그림은 처음 열량계 속 물과 금속컵 속 물의 입자 운동을 나타낸 거래. 자, 뜨거운 물이 꼬리가 더 많이 달렸네.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두 물의 입자 운동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열평형이지. 열평형. 열평형이니까 어때? 두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가 같아지게 된 거지. 그러면 입자의 운동은 어때? 동일하겠지.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몇 개이냐? 4개, 2개네. 4개, 2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 3개 정도. 3개. 여기도 3개. 그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평형에 이르기까지 물체의 온도와 입자 운동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찬물하고 서로 접촉을 시킬 거야. 그랬더니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될 거고 낮은 찬물의 온도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서로 온도가 같아지면 그 같은 상태를 쭉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열평형에 도달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입자의 운동으로 한번 볼 거야. 입자의 운동으로. 열량계 속에 컵 속에 열량계와 컵 속의 물, 뜨거운 물 같은 경우 봅시다.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찬물은 입자의 운동이 둔할 거야. 그런데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뭐가 이동할 거야? 열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했던 뜨거운 물은 점점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될 거고, 자, 입자의 운동이 둔했던 찬물은 열을 이쪽에서 보내주니까 열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지. 그러다가 열평형에 이르게 된다. 두 개의 입자 사이에 입자들끼리의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로 나타낸다. 온도가 낮은 물체 열을 얻을 거야.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을 거야. 그러면 열을 얻는 애는 활발해지고 열을 잃는 애는 둔해지게 될 거야. 그러다가 열평형 상태가 이루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지, 뜨거운 물은. 차가운 애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그런데 이게 점점 열이 이동함에 따라 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얘는 멀어지게 될 거니까 열평형에 이뤘다라고 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같아지게 됐다. 왜?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됐니? 활발한 정도가 같다, 같은 온도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같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열평형을 우리는 어디에다 이용을 하느냐면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보관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냉장고 속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게 되면 음식이 차가워진다라는 거지. 근데 시원아, 왜 냉장고에다가 왜 음식을 왜 넣어놔? 음식이 상하는 걸. 음식이 상해. 맞아. 이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는다? 결국에는 뭐니? 열평형에 이루게 된다라는 거야. 열평형에 이루게 되면 냉장고 속에 있는 온도하고 음식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니까 차갑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접촉식 온도계 있지. 귀에다 대고 혹은 이마에다 대고, 요즘에 뭐 이마에도 대는 거 나오더라고. 그 접촉식 온도계 같은 경우는 접촉한 물체,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되겠지, 귀가 되든지, 이렇게 열평형을 이루어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란을 삶았어. 계란을 삶으면 그 뜨거운 거를 팔팔 끓는 걸 10분간 삶고 찬물에 담가 놓지. 찬물에 담가 놓아야 이제 껍질 까기가 쉽다고. 그러면 찬물에 담가 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 어때? 물이 미지근해질 거야. 그러면 물을 또 갈아주고 할 거야. 그러면 뜨거운 달걀, 찬물 서로 열평형에 이루게 되니까 물이 미지근해진다라는 겁니다. 달걀도 온도가 내려가서 물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미지근해진다.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생선을 그 얼음 이렇게 잘게 잘라놓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평형이 되겠다. 자,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봅시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야. 여기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됐다. 찬물도 많이 차가운 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전에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차이 그리고 여기와 여기 차이 온도 차이가 얘가 훨씬 더 크지.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이런 식으로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 외부에 열 출입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자,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 출입이 없어. 열 출입이 없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얘가 잃은 열의 양하고 얘가 얻은 열의 양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중요한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온도차가 크다.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잃은 양과 열평형에 달았었을 때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었을 때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으면 뜨거운 달걀에서 찬물로 뭐가 이동을 하니? 그렇지. 열이 이동을 할 겁니다. 달걀의 온도는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달걀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뭐에 도달해야 할까? 온도가 같아진다. 열평형에 도달한다.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A와 B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봅시다. 60도에서 온도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네. 그러다가 B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다가 언제? 5분이 됐었을 때 서로 온도가 같아져. 6분에도 같아. 7분에도 같아. 자, 5분에 서로 열평형을 이루게 돼서 그 이후에는 온도가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따라서 봐봐, 얘는 온도가 30도가 낮아졌어. 60도에 30도. 얘는 10도에서 30도, 20도가 높아지게 됐어. 물질에 따라 다 달라. 잃는 양, 얻은 양 이렇게 그 에너지의 양은 온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온도가 다르다라고 해서 선생님, 얘 60도에서 내려갔으니까 35도, 얘는 10도에서 30도, 요 35도 요 정도에서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그 비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다르기 때문에 열평형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이 온도 변화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30도, 여긴 20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 물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자, 그거 생각을 하면 자, 처음 5분 동안 A와 B 사이에서 열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지금 온도는 얘는 낮아지고 얘 온도는 높아졌지. 그러면 화살표로 나타나라고 하면 A의 열이 누구한테 갔겠어? B에게 이동을 했겠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면 되고 A와 B의 열평형 온도는 몇 도씨가 됐을까? 30도씨가 되겠습니다. A와 B를 접촉시킨 후 처음으로 열평형에 도달한 시간 여기 딱 보기 편하게 점선으로 다 표시를 해놨네. 몇 분이야? 5분이 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 한번 알아볼 건데 잘 알고 있는 전도, 그다음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도네, 전도. 자, 전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이러한 입자의 운동이 옆에 있는 이웃한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계속 전달이 돼서 열이 이동한다. 여기 보면은 어떠한 금속 막대기를 여기 토치로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닿는, 불꽃이 닿는 여기서 여기 가까운 부분부터 가열을 하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이 돼서 그 옆에 입자들도 점점 활발해진다. 그러면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장판 갖다 놓고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로 누워 있으면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 이게 전도의 예가 될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자주 하는 건데, 국을 이렇게 냄비에서 국을 퍼놓고 이거를 씻던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냥 그 뜨거운 그 냄비에 그 국자를 집어넣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먹으려고 이렇게 딱 잡으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 그렇게 되겠어?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 혹은 그 국자가 전체가 뜨거워지게 된다고. 이것도 전도의 예가 될 거고, 프라이팬 보면은 한쪽만 가열해도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진다라는 거지. 우리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이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에 부분도 다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야. 프라이팬에 밑만 가열을 했는데도 그 위에 부분도 뜨겁다고. 그게 왜 그래? 전도에 의한 열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물질의 상태에 따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뭐냐면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물질, 열을 느리게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탐구 63쪽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가보면 물체에서 열의 전도 비교하기 실험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고체에서 열의 전도 현상을 알아보고, 여러 고체야. 종류가 다른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지 알아보고 그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구리 막대가 있고 알루미늄 막대가 있고 유리 막대가 있습니다. 얘네를 스탠드에 고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로 새 막대의 한쪽 끝을 가열하는 모습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분 간격으로 막대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가열을 하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니까 색이 변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뭐라고 적혀있니? 열화상 카메라 대신 열변색 붙임딱지를 붙여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도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열화상 카메라로 색깔 변화를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 붙임딱지를 붙여놓으면 붙임딱지 이런 거지. 붙임딱지에 보면 색깔이 변하게 돼. 그러면 누가 빨리 변하느냐, 누가 더 변한 범위가 크냐,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붙임딱지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붙임딱지를 붙여서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항상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장갑을 껴야 되겠고, 당연히 실험복을 입고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가열하는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화상을 입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자, 가열하는 걸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2분이 됐어. 2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구리 막대는 이만큼, 그 다음 알루미늄 막대 이만큼, 여기 유리 막대, 색이 지금 가열을 지금 여기 하고 있겠지. 이쪽에서 가열하고 있겠죠. 가열한 쪽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여 점점 먼 쪽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4분 되니까 조금 더 길어지고, 여기 조금 길어지고, 유리 막대 여전히 조금 길어졌어. 6분이 지나니까 구리 막대 많이 색이 바뀌었네. 그 다음 알루미늄 막대는 그거보다 조금 적고, 여전히 유리 막대는 색 변하는 게 적습니다. 막대 색깔이 빨리 변하는 순서 누가 제일 빨라? 구리 막대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막대, 맨 적게 색깔이 변하는 건 유리 막대. 자, 이렇게 막대 색깔이 빨리 변하는 순서 구리, 알루미늄, 유리 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실험에서 막대 색깔이 변하는 까닭은 왜 색이 변하냐? 막대를 통해 열이 무슨 형태로 차례대로 이동하기 때문이야? 지원아?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한쪽을 가열했더니 점점 그 색이 오른쪽으로 변해갔지,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열이 뭐야? 전도의 형태로 차례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열이 전도의 형태로. 막대의 색깔이 변하는 정도가 다른 까닭은 물질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질에 따라. 열의 전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일어나느니? 알루미늄 막대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났지. 색이 가장 멀리까지 변하게 된 게 알루미늄이라네. 구리 막대구나. 잘못했어. 구리 막대. 그 다음에 유리 막대가 가장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됐어? 이 간단한 실험이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되는 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색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교과서가 천재교과서야? 다정중학교 과학교과서는 천재교과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고체 물체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걸로 실험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기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는데, 그 교과서에는, 천재교과서에는 뜨거운 물에 한쪽을 담궈 놓고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체를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 게 나올 거야. 그 탐구가 같은 내용이니까. 그치? 여기는 가열을 하는 거고, 너희가 배울 책에는 뜨거운 물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다가 이런 물체를 담그는 거야. 결국에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볼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래?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풀어볼까?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막대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대류이다. 아직 대류 안 배웠어? 뭐야? 전도이다 라고 해야 돼. 막대에서 열은 오른쪽에서 왼쪽, 지금 왼쪽 가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가 틀렸고, 열은 구리막대보다 유리막대에서 더 빠르게 이동한다, 유리막대에서 더 느리게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막대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다른 이웃한 입자에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아, 맞네.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막대에서 열 이동 원리. 자, 이거 5번 조금 헷갈렸을 텐데, 자, 막대에서 열 이동 원리 뭐가 돼? 얘는 전도가 될 거야.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의 온도 분포를 촬영하는 원리. 아직 배우지 않았어. 이거 뭐야? 유진아, 이거 뭐야?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의 온도 분포를 촬영하는 원리. 같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지. 4번이 답이니까.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의 온도 분포를 촬영하는 건 뭐야? 그 원리는? 그렇지. 복사지, 복사. 복사의 형태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치? 복사. 시윤이 몇 번이라고 했어? 5번이라고 했지. 이게 이제 아직 안 배우는 내용이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몰랐어. 근데 확실히 4번은 아닌 건 알았어야지. 그치? 괜찮아. 이따가 바로 뒤에 복사를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비교를 하면 될 거고. 자, 서술형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냄비와 같은 조리도구의 손잡이를 금속이 아닌 소재로 만드는 까닭. 자, 금속이 아닌 소재로 만드는 까닭 서술하시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자, 손잡이도 금속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전도에 의해서, 전도의 원리에 의해서 이 열이 어떻게 되니? 어디까지 오겠어? 손잡이까지 오겠지. 그러면 손잡이 어떻게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고무나 나무나 그런 재질로 만들게 되지. 왜 그렇겠어? 열이 느리게 전도되는 다른 소재로 만들어야 하면 열이 덜 이동이 할까 우리가 잡을 수 있게끔. 됐니? 열의 전도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열이 전도되는 느리게 할 수 있는 재질인 나무나 플라스틱을 이용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돼. 뭐 특별히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에서의 열의 전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속 물질들이 열이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조리도구의 몸체 부분은 뭐로 되어 있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을 느리게 전달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유리나 나무나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조리도구의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다. 혹은 나무로 하는 이유는 열을 느리게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열이 전도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냄비의 몸체 부분은 열이 빠르게 전달되어 음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금속으로 만들어 손잡이 부분은 냄비가 뜨거워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열이 느리게 전달되는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라는 거.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에서 고체는 아니네? 기체나 액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대류 현상은 액체에서만, 기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열의 전달 방식인데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물을 끓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밑에 뭐를 해놓으면 인덕션 놓고 그 위에 주전자 놓고 물을 끓이게 되면 지금 여기 밑에 부분만, 지금 요 부분만 가열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인덕션의 열이 여기
주전자 밑에만 열이 이동이 될 거라고. 전도에 의해서. 물체니까 여기 인덕션의 열이 어디로? 여기 주전자로, 주전자 밑에 주전자에 열이 전달되는 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가 가열이 되겠지. 가열이 되면 이 물은 어떻게 되냐? 여기 물이 밑에 온도가 뜨거워지면 여기 물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겠지. 그럼 활발해지면 어때? 서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부피는 커지게 될 거야. 부피는 이렇게 커지게 될 거야. 부피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시원아. 밀도가 뭐야? 밀도? 밀도. 들어본 적 있어? 밀도. 밀도가 뭐야? 빽빽하거나 아니면 드문드문이거나 그거를 밀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빽빽하게 잔뜩 있으면 밀도가 크다. 듬성듬성 있으면 밀도가 작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밀도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밀도를 나타내는 건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여기 높아지게 된다?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물입자들이 어떻게 돼? 서로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부피가 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물을 가열하게 되면 질량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라고.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커진다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분모가 커지게 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질량은 일정해. 예를 들면 질량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부피가 1이었다가 이제 가열하게 되니까 부피가, 이거 뭐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2로 부피가 커지게 됐어. 질량은 일정해. 그러면 얘는 뭐니? 10이고 얘는 5가 되지. 그러면 밀도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자, 부피가 커졌더니 밀도값은 작아졌어. 밀도값. 밀도는 결국에는 드문드문 있다라고.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가열한 뜨거워진 물 입자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자, 뜨거워진 물 입자는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위쪽에 있던 비교적 차가운 물 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작아지게 될 거야. 부피가 작아지면 결국에는 질량은 일정하니까 부피는 작아져. 분모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져.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 물 입자는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 있던 비교적 차가운 물 입자는 둔해져. 걔는 어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서로 상대적이야. 뜨거워진 물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 입자는 내려와.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이렇게 가열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에어컨을 천장에 설치를 해놨지. 집에 스탠드 에어컨도 보면 세워져 있는 에어컨도 바람 나오는 구멍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절대 바닥에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 찬바람이 나올 거야. 찬 공기야. 그러면 공기를 어떻게? 차갑게 낮춰주게 될 거야. 공기가 어때? 이 밀도가 커져. 무거워져. 찬 공기는 무겁다. 그럼 어디로? 밑으로 내려오겠지. 맞아? 시온아. 시온이 키가 3m, 4m씩 안 되지. 우리는 커봤자 2m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러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린 바닥에 있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아? 위에 설치를 하는 게 맞겠지. 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다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대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방기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밑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난방기를 지금 이거는
냉난방기가 하나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기다 쓰는데 난로를 여기다가 놓고 설치를 해놨다고 합시다. 난로를.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공기를 데펴줄 거야. 난로는.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위에만 따뜻하다고. 밑에는 차가울 거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난방기구는 어디? 바닥에 설치를 해야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난방기는 밑에. 냉방기는 어디? 꼭대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해돼? 자, 대류, 기체나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도는 뭐니? 입자의 운동이 옆에 입자로 전달이 되는 거였어. 입자의 운동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열이 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대류. 자, 다음으로 복사 한번 봅시다. 복사. 아까 이 복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이 이동을 하는데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봤었던 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태양과 지금 우리 지구는 굉장히 많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그 태양 에너지가 어떠한 도움 없이 그 우주라는 공간을 와서 우리 지구까지 도달을 하지. 진공 상태야 우주는. 그 진공 상태에도 열이 어떻게 돼?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한다. 자, 태양의 열이 지구에 전달이 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난로 같은 것들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얼굴 쪽은 따뜻하겠지. 그러면 뒤통수, 엉덩이, 등은 어때? 춥지. 그러니까 난로 켜놓고 어떡하니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런 식으로 앞쪽을 향하는 이유는 뭐야? 복사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여름에 우리 밖에 나가면 어떠니? 덥지. 너무 덥지. 그럼 어떡하니? 그늘로 숨거나 아니면 양산 같은 것들 이용을 할 거라고. 왜 그렇겠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햇볕이 드는 곳은 덥고 그늘지는 곳은 그나마 덜 덥고 시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있네. 시원한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 형태로 이동하는 열을 감지해서 보이는 거겠지. 됐니? 요거 그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열의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열의 여러 가지 이동 방법 봅시다. 보면 금방 배운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가 있는데, 열이 이동을 할 때는 전도, 대류, 복사 중 하나만, 전도의 형태로만, 대류의 형태로만, 복사의 형태 하나로만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냄비를 놓고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핫플레이트에서 여기 냄비에 전도의 형태로 열이 전달이 되고 있네. 그러면 뜨거워진 아래쪽의 물은 밀도가 낮으면 가벼우니까 위로 이동을 할 거고, 상대적으로 위에 비교적 낮은 온도의 물은 밀도가 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대류에 의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 끓이는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뭐야? 여기서 복사에 의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자, 이렇게 하나의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는 현상에서도 여긴 전도, 여기는 뭐야? 대류, 그 다음 옆에서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함께 열이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대체로 열이 이동을 할 때는 전도, 대류, 복사가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대류는 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틀렸네. 대류는 액체,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아니지. 대류 얘기가 들어가야지. 대류.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누가?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맞네?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려면 반드시 두 물체가 접촉해야 된다. 맞아? 맞아? 아니야? 시원아, 맞아 틀려 이거. 4번. 시원아, 맞아 틀려 이거. O야 X야? X. 유진아, X야? 왜? 아, 복사? 복사 있으니까. 그치, 복사의 형태는 접촉 안 해도 되잖아. 우리 태양하고 접촉 안 하고 있잖아. 그치? 복사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아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중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아니지. 대체적으로 두세 가지 방법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예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그늘진 곳보다 햇빛이 드는 곳이 더 따뜻하다. 복사네? 전기장판에 누우면 몸이 따뜻해진다. 전도네? 에어컨을 켜면 방 안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진다. 대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전자 바닥에 열을 가하면 열을 받아 뜨거워진 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대. 이렇게 주전자 속에 물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한다. 그림은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래. 자, 쇠막대를 불에 넣으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아, 여기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전달이 되네. 전도가 되겠고, 내비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이 위에 부분까지 다 뜨거워져서 끓는데 이거 뭐니? 대류 현상이 되겠습니다. 모닥불 앞에 있으면 따뜻하다. 요거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너희들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이제 반식욕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따뜻한 물, 굉장히 뜨거운 물을 이제 뭐 배꼽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참 앉아 있으면 이제 물이 식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배꼽 있는 부분 쪽은 물이 뜨겁고 엉덩이 닿는 바닥에 닿는 부분은 물이 차가울 거야. 왜? 대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 밑에 물을 조금 빼서 버리고 위에 뜨거운 물을 또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섞어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반신욕을 즐길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 그림으로 정리하기 64쪽 가봅시다.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비유로 표현하는 열의 이동 방법도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자, 여기 잘 안 보인다. 여기 난로에서 지금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 놓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봅시다. 난로에서 주전자 바닥 쪽으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여기 입자의 운동이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전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의 운동이 난로에서 어디로? 주전자 바닥으로 전달이 돼서 열이 이동한다?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서 뭘 했니? 가열을 하고 있어. 지금 난로를 피우게 되면 공기 입자는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입자가 직접 어디로? 위로 이동해질 거야.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방안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겁니다. 자, 차가운 공기는 다시 식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데펴지면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난로 앞에 뭐 있니? 고양이의 저기 뭐야? 난로 쬐고 있네. 그러니까 졸리니까 자고 있어.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열이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 직접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뭐니? 복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할 때는 대체로 전도, 대류, 복사 중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요거 열의 이동 방법 금방 배운 전도, 대류, 복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어떠한 책에는 여기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고 싶어. 책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공을 줬네. 공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그냥 철수가 영희가 철수에게 그냥 공을 던져서 전달해 줄 수 있겠지. 공을 그냥 멀리 던져버리는 거야. 어떠한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의 형태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 책을 선생님이 시온이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뭐 있겠지. 시온아, 받아 이렇게 하면서 줄 수도 있어. 이게 뭐다? 어떠한 도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니까 복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진이가 좀 전달해줘. 네가 받아서 전달해주겠지. 그건 뭐가 되겠어? 뭐야? 전달. 뭐가 되겠어? 전도의 형태가 될 거야. 전도. 자, 시원하냐? 선생님이 직접 갖다가 이렇게 줄 거야, 책을. 이건 뭐가 되겠어? 직접 이동을 하는 거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대류회가 되겠다. 직접 갖다 주는 거 대류, 던져주는 거 뭐니? 복사. 그 다음 전달해줘. 뭐가 돼? 전도가 된다라는 거야. 자, 열의 이동 방법을 이렇게 책을 혹은 공을 주는 방법으로 비유를 해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이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됐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